네, 올해 설 극장가에도 다양한 장르들의 영화가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명작을 겨냥해서 영화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극장가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의 영화들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제 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왕과 사는 남자. 오늘 오전에 200만 관객 돌파 소식도 들어와 있던데 네.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디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전통적인 그 흥행 코드를 담은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명절 시즌 때 흥행하는 영화들을 보면 사극인 경우가 많았고 그 사극이 코믹하면서도 뭔가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줬을 때 웃음과 눈물을 다 같이 줬을 때 그럴 때 이제 흥행이 많이 되는데 딱 네. 이 영화가 웃음도 주고 눈물도 주는 중간까지 웃다가 막판에 울고 나오는 그러한 이제 코드라서 네. 많은 관객들이 지금 입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 이제 보도가 좀 안 좋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작 관객들의 입소문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좀 흥행이 뒷심이 발생하고 있어서 닷새 만에 100만 돌파하더니 그새 또 200만 돌파했거든요. 200만 이상이 지금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좀 손익분기점은 가볍게 넘을 것 같고 요즘 한국 영화가 손익분기점 넘는 것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네. 그나마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가 나온 것 자체가 경사인 것 같은데 이게 단종을 다루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단종이라고 하면 주로 수양대군한테 불쌍하게 쫓겨나는 내용으로 그런 설정으로만 많이 많이 다뤄졌죠. 그려졌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단종이 유배를 가서 영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생활을 했는가 네. 최초로 거기에 초점을 흥미롭네요. 맞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종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게 되는 마을의 촌장으로 유해진 씨가 나오고 또 이제 안재홍 씨도 나오고 이분들이 상당히 웃음을 주는 그렇죠. 와중에 네. 또 단종의 박지훈 씨가 나중에 또 매절한 눈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그 휴먼 사극으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200만 관객이 돌파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입소문 타기 시작했고 지금 명절도 시작했고 그러면 네. 앞으로 200만 그 이상도 지금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명절이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벌써 200만 돌파했고 네. 입소문 탄력받고 있으니까 더 큰 성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네. 올해 명절이 작년보다 짧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뭐 최종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 휴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있습니다. 또 류승환 감독의 신작입니다. 영화 휴민트. 배우 조인성 씨를 비롯해서 이제 유명 배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휴민트가 이제 최대 기대작이었고 네.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영화, 망하면 큰일 나는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유승환 감독의 신작입니다. 네. 유승환 감독이 베테랑, 밀수, 모가디슈 수많은 히트작들을 만든 히트 메이커인데 이 작품이 유승환 감독의 2013년작 베를린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 아닌데 네네. 그 베를린의 그 첩보원들 나오고 막 이런 국정원 네네네. 나오고 이런 세계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배경으로 한 첩보 액션이 펼쳐지는 느와르 첩보 액션 영화거든요. 조인성 씨가 그 드라마 무빙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액션을 막 했었는데 여기서도 국정원 요원으로 또 액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첩보 액션이 또 어떠한 이 비주얼 시각적인 그런 게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됐고 네. 아까 제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영화로 말씀드린 게 예. 235억 대작이거든요. 오. 손익분기점이 400만 이상이거든요. 이 정도의 대작이 만약에 잘못되면 한국 영화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영화가 다시 기획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 이런 게 잘 돼야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막 기획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이번에는 좀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드라마도 얘기해 볼게요. 가족 드라마 넘버원. 여기 이제 배우 최우식 씨, 장혜진 씨가 이제 나오는데 따뜻한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명절에는 또 휴먼 드라마인데 네. 저 가족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그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싸준 밥을 먹을 때 자꾸 무슨 숫자가 보이더니 어머니가 그 만들어주신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 라는 말을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꿈속에서 들었다는 내용인데 그게 아주 판타지인 거죠. 현실에서는 벌일 수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결사적으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어머니는 자꾸 아들한테 밥을 먹이려고 하게 되고 그러한 밀당 판타지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어머니의 정, 부모님의 정을 느끼게 되는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일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할 수가 있는데 기생충에서 모자 관계로 나왔던 장혜진 씨, 최우식 씨가 여기서도 또다시 모자 관계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는 이번에 영화관은 못 간다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OTT 또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OTT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넷플릭스에서는 레이디 두아가 공개됐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레이디 두아라는 이제 드라마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강남의 가짜 명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깊은 유럽의 명품이 아닌데 그 마케팅으로 명품으로 이제 포장을 했던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는 아닌데 시청자가 그걸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품, 우리나라가 얼마나 명품을 많이 욕망하면 사치품한테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거를 막 우라르겠는가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치품을 명품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명품을 둘러싼 어떤 상류층의 이중성, 사람들의 욕망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드라마인데 그렇다고 이제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 형식으로 인물의 정체가 막 반전을 거듭하면서 착착착착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스릴 있게 펼쳐진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이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블러디 플라워. 이거는 어떤 또 내용입니까? 이제 블러디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두아가 뭔가 반전을 거듭하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됐다면 블러디 플라워는 좀 더 깊이 있는 심리 묘사 이런 게 또 이제 돋보이는 작품인데 이게 연쇄 살인범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념이 대립하고 막 윤리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심리 묘사가 밀도 있게 펼쳐지는 그런 걸 통해서 시청자한테 재미뿐만이 아니라 여운까지 남겨주는 그런 드라마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드라마 안 좋아해, 예능 좋아해 하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릴 만한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찰 음식을 소재로 한 리얼리티 예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대음식 예능의 시대인데 그 음식 중에서도 사찰 음식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예능이 국내 그 플랫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양간의 셰프들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사부작 예능이고 얼마 전 흑백요리사 2탄에서 주목받았던 선재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사찰 음식의 명장 스님들이 6명의 스님들이 출격을 해서 사찰 음식 미식의 향연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미식 그 자체를 간접 체험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게 어쨌든 사찰이라는 코드가 배경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한테 위로와 힐링을 안겨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이 건강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들이 봐서도 한국 음식 이것도 저렇게 채식으로 맛있게 건강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K-푸드 한류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능 애니메이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탐정 시리즈 굉장히 유명한데 6번째 극장판이 이제 또 개봉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고 부모 관객들도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6번째 극장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전까지 무려 5편의 작품이 안 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잘 됐다는 얘기니까 잘 됐다는 건 재미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서 보셔도 뭐 기본적인 재미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번에 또 엉덩이 탐정이 아이돌 무대로 간다는 설정인데 엉덩이 탐정이 아이돌로 변장하고 아이돌의 세계로 잠입을 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추리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 손붙잡고 가시는 부모님 정도면 연령대가
아직까지는 또 아이돌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남아있는 연령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설정이라는 것이고, 요번 18일에 CGV 파주 운정, 의정부, 상봉 이런 데서 뭐 무대 인사도 하고 굿즈 오.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예.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뭐 나들이 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토너 시리즈도 상당히 유명한데 옥토너 시리즈도 이번에 또 개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네, 바다 탐험대 옥터넛 어버브 앤 비욘드 이거의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 건데 네. 이제 바다 탐험대를 빙자해서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를 갑니다. 이번에는 육지 생물 구조 작전 편이거든요. 오. 그래서 바다 생물이 아니라 마치 육지 생물 도감처럼 오. 다양한 육지 생물이 소개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생태 정보를 알려주고 그게 액션과 함께 재미까지 전해주는 어드벤트 학습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생물,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런 작품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지식도 넓혀가고 환경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